저는 신당 창당을 하지 않을까. 조국이 신당 창당 나선다고요? 새 길을 간다고 했잖아요. 예. 없는 길인데. 네. 지금 그 민주당 내에는 뭐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친명 비명 간에 앞으로 어떤 공천을 둘러싸고 이런 갈등이 더 격화되면 현재 민주당에서 공천으로 인해서 탈당 내지는 그런 불만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챙기기 위한 어떤 그릇을 미리 만든다는 차원에서도 네. 신당 쪽에 좀 더 신당 창당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구심점이 있어요. 저도 대선주자급 정도랄지, 저도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 그러한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조 전 장관은 제가 볼 때는 강성 팬덤이 있죠. 네. 근데 그 강성 팬덤이 얼마나 될까요? 그걸 가지고 신당 창당해서 뭔가 선거를 치른다? 저는 필패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검찰 조민 입시 비리 혐의 늦어도 8월 내에 기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일전에 검찰이 이 조민 양 기소 카드를 좀 만지작 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전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만간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기소를 할까 말까 고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바가 있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사문서 위조 의혹 등 공소시효 임박. 조 씨, 저는 떳떳하다 발언도 영향을 미쳤다. 이 검찰이 기소하기로 결정하는데 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데요. 여기 좀 같이 볼까요? 검찰은 당초 조 씨를 불기소 처분할지를 검토를 했다고 한다. 통상 가족이 연루된 범죄 사건에서 부모를 기소한 경우 자녀는 기소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통상 그렇죠. 하지만 법원이 잇따라 조 씨를 공범으로 판단한 데다 조 씨가 유튜브 등에서 저는 떳떳하다며 공개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나서면서 기소 쪽으로 무게가 기울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 일단 이 기사에 따르면, 기사 내용에 따르면 떳떳하다, 검찰 생각이 떳떳하다고 반성을 안 하네, 혐의 인정을 안 하네? 그렇다면 기소하겠어 라고 판단을 내렸다라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조민 양의 기소 여부, 조민 양의 기소 여부와 연관된 조민 양의 아버지 조국 전 장관한테 사실 쏠려 있는 거죠. 조민 양의 기소도 그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하면 영향을 미치는 거야, 안 미치는 거야? 이렇게 사실 관심이 아마 쏠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최근에 평산마을도 갔다 왔고요. 그래서 출마로 마음을 굳혔나 본데 라는 세간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단순히 총선에 출마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꿈을 꾸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같이 좀 먼저 들어보시죠. 저는 신당 창당을 하지 않을까. 조국이 신당 창당 나선다고요? 새 길을 간다고 했잖아요. 예. 없는 길인데. 네. 그런다고 하면은 나는 무소속 혹은 신당 창당의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리고 조국 장관의 지역구는 네. 저는 광주다. 광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이 만약에 호남을 신당 창당하고 호남 간다. 이거는 배지 하나 달겠다는 생각이 아닐 거예요. 더 큰 꿈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더 큰 꿈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민주당이 혁신을 해서 잘해야 된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네. 네, 박지원 전 원장 뭐라고 했느냐. 저는 조국 전 장관 신당 창당에 더 무게를 둡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조국 장관의 지역구는 광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고 보세요. 라고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해뒀죠. 더 큰 꿈이 있을 겁니다. 라고도 얘기했는데 일단 요거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OX 팻말이 있죠. 조국 전 장관 신당 창당할 것이다. 하나, 둘, 셋. 두 분 나뉘셨어요. 일단 홍석준 의원이 네. 신당 창당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일단은 그 가지 않는 길을 가겠다고 일단 선언했고 총선 출마는 이제 전제를 깔고 이제 민주당 입당을 물론 먼저 타진하겠지만 민주당 내 많은 의원들의 반대로 사실은 입당이 그렇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무소속 아니면 신당인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이제 행보라든지 또 지지자들 이런 상황을 봐서는
무소속보다는 좀 신당 쪽에 더 좀 무게가 기우는 게 아니냐. 특히 지금 그 민주당 내에는 뭐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친명 비명 간에 앞으로 어떤 공천을 둘러싸고 이런 갈등이 더 격화되면 현재 민주당에서 공천으로 인해서 탈당 내지는 그런 불만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챙기기 위한 어떤 그릇을 미리 만든다는 차원에서도 신당 쪽에 좀 더 무게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X를 드신 분 중에 김광삼 변호사님. 네. X. 아니다. 신당 창당 안 할 것이다. 그러면 출마를 안 한다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온다 말씀이신 건지. 지금 보면 북콘서트도 하고요. 평산마을 가고 또 프로필 계속 바뀌는 거 보면 네. 출마할 생각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여건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런데 신당 창당은 물론 정당 설립의 자유가 있죠. 누구나 정당은 설립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과연 신당 창당을 해서 이거 성공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문제고 신당 창당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구심점이 있어요. 저도 대선주자급 정도랄지 저도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조 전 장관은 제가 볼 때는 강성 팬덤이 있죠. 근데 그 강성 팬덤이 얼마나 될까요? 그걸 가지고 신당 창당해서 뭔가 선거를 치른다? 저는 필패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본인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그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광주에 출마할 것이다? 저는 이거 신작소설처럼 들려요. 광주가 뭐 굉장히 만만한 곳입니까? 광주는 조국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대선을 패배하고 계속 총선 패배하는 데 있어서 조 전 장관이 엄청나게 기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의 정부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반대적 성향을 갖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좋은 감정도 갖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본인의 어떤 강성 팬덤에 휩싸여서 광주 가서 내가 출마하면 당선될 것이다. 신당을 창당하면 많은 사람이 지지할 것이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본인의 엄청난 착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지금 말씀이 신당을 창당을 하려면 대선 주자급의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조국 전 장관이 그런 구심점이 될 수 있겠느냐?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원규 의원님은 신당을 창당을 할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대선 주자급이 된다라고 보시는 건지. 그 대선에 대해서야 또 아까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처럼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조국 전 장관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 아니라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의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 신당 창당에 대한 무게중심을 저는 말씀드렸냐 하면은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과 지금 같이 가는 것은 너무 위험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같이 어떤 민주개혁 세력을 연대하는 당을 창당을 해서 향후에 총선 때 그것을 과거의 위성정당 같은 사례처럼 같이 연대하는 그런 방향. 그래서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검찰 독재의 이미지에 반대하는 어떤 지지자들과 함께 그 민주당과 함께 이렇던 나란히 어떤 평등한 벨트를 이제 형성하려는 모습을 저는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늘 함께님이 그 신당에 들어갈 사람이 있나요? 이 질문이 그러니까 그 신당에 누가 들어가겠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누가 그 신당에 같이 참여를 할까요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누가 참여를 하게 될까요? 그것은 저는 조국 전 장관께서 이제 출마라든지 앞으로의 정치적 비전을 구체화시킬 때 저는 가시화될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안에의 여러 의원님들도 아니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재명계에서 이제 어떻게 지지하시는 의원님들이 더 어떻게 지지 의사를 밝힐 수도 있겠고 아니면 원내에서 밝힐 수도 있겠는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도 지금 세력화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것이 과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그리고 지금 수권 야당이라고 되고 싶어 하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위기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런 것들을 혁신을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은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정감 있는 그 대안 세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 조국 전 장관의 신당의 흐름도 잘 흡수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 동반하락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현재 뭐 조국 전 장관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거론되는 사람은 이렇게 있긴 합니다. 뭐 황현선, 이 지금 현재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윤재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성호 민주당 검찰독재정치 탄압 대책위 기획위원장인데 지금 다들 본인 이제 약간 지역구를 좀 염두에 두고 뛰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다 몸을 민주당에 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을 해서 거기로 가려면 민주당 옷을 벗고 나와서 신당으로 가야 되는데 그 위험을 또 감내할 것이냐 여부도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궁금한 점이 아까 저희 그 박지원 전 원장 그 워딩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부분. 조국 장관의 지역구는 광주라고 생각합니다. 두고 보세요. 이용호 의원님. 왜 광주인 걸까요? 왜 광주라고 판단을 한 걸까요? 저는 박지원 원장이 네. 거의 소설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20대 선거 때 네. 광주의 선거 결과를 한번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했을 때 네. 광주권은 민생당이 다수석을 얻었습니다. 네. 박지원 장관이 거기 계셨죠. 민생당. 그러면 광주의 정신은 뭘까요? 광주의 정신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나아가는 거지. 네네. 누구 한 사람의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조국 장관이 출마를 할 때 왜 출마하는지도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 속에서 광주의 정신을 훼손하면서 광주가 텃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발상들은 박지원 국정원장께서 전 국정원장께서 네. 광주 자체를 모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광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발언 자체가 광주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계속 나온 게 저희 키워드도 더 큰 꿈이었습니다. 총선 출마는 뭐 거의 약간 확실시되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럼 더 큰 꿈, 대선입니다. 대선. 요거 다시 한번 OX로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대선에 나갈 것이다. 하나, 둘, 셋. 아까 거 그냥 뽑지 않고 놔두신 거 아니죠? 네. 요거 판단하신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주원규 의원님. 네. 대선에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은 조국 전 장관의 최근의 행보나 이전의 행보를 봤을 때는 네. 뭔가 자신이 와신 상담해서 자신이 대한민국의 뭔가 큰 그림을 그려보겠다라는 그런 전체적 비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채의식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의 부채의식이냐, 자신으로 인해서 조금 표현이 죄송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는데도 일조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 부채의식.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왜곡되고 오해된 것들을 풀어내고 자신의 뜻을 펼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제 과문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국회의원 한석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대한민국 정치의 큰 지형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읽히는데 그게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적절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명예회복과 부채의식의 발로로 대선까지 나올 것이다. 반면 김광삼 변호사님은 안 나올 것이다. 예. 그런데요, 정치를 할지 대선이 네. 자기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자기 명예훼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 몸담은 지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에 자신이 정치를 어떻게 했느냐, 과연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랄지 그런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나이가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부터 뭔가 굉장히 많은 억울함을 당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풀기 위해서 정치를 간다. 그런 정치에 국민이 투표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은 뭐 대통령까지 하고 싶겠죠.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법무부 장관 이전에 가능했던 이야기고 법무부 장관의 뭐 지명 후배 되면서부터는 그건 저는 불가능했다고 봐요. 그래서 뭐 당연히 대통령 질문 누구나 할 수 있죠. 네. 그렇지만 그건 뭐 가능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제 옆에 지금 조국 전 장관의 프로필 사진의 변천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지금 뭔가 출마는 결심을 한 것 같고 일각에서는 더 큰 꿈도 꾸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시겠지만 프로필 사진은 심경 변화를 좀 나타내는 거죠. 심경 변화. 프로필 사진이 어떻게 변경이 됐느냐. 일단 평산마을에 갔었던 그 앞치마를 메고 있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원래 지난 17일에. 오전에 일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본인의 지지자가 그려준 뭐 간략해 보이는 캐리커처. 파란색 넥타이가 좀 눈에 띕니다. 네. 근데 이 캐리커처.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뭐 캐리커처라고 볼 수는 있긴 하는데 단순했던 캐리커처에서 좀 더 구체화된 캐리커처로
이게 지금 프로필 사진이 변화하는 이 모습은 주원규 의원님. 네. 요거는 어떤 심경의 변화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근데 과잉 해석을 조금 삼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파란 넥타이가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연대를 뭐 뜻한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다 까망인데 여기 파란 넥타이고 다시 또 여기는 다시 또 까만 변해서, 넥타이가 되긴 했어요. 예, 그래서 또 이제 최근에 인터뷰들도 유추해서 또 다시 신당으로 그럼 바뀐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과도한 유추가 있는 것 같지만, 네. 근데 저는 이제 프로필 사진에 그 조국 그 전 장관이 SNS를 조금 더 의미 있고 상징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는 네. 과도한 유추는 삼가야 되겠지만 자신의 결심에 대해서 뭔가 계속 표시하고 표현하는 것. 그럼으로써 지지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어떤 뜻에 대해서 같이 공명을 일으켜주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로 사진을 계속 변경한다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광삼 선생님 간략하게. 그런데 뭐 좀 우리가 너무 과잉 해설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조 전 장관은 자기에게 맞는 걸 프로필 사진을 찾는 거예요. 캐리커처 나랑 어울리는 찾다가 거. 이거 해봐서 해봤는데 이것보다 이게 좋겠다 하면서 하는데 이걸 가지고 뭔가 신경이 변화가 있고 대선 출마하는 거지 아니냐, 신당 창당하느냐 그런 과도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아마 조 전 장관은 굉장히 만족할 거예요. 자기가 프로필 사진 하나만 이렇게 바꿔도 이거 뭐 신문 방송에서 엄청 다뤄지니까 내가 대한민국에서 그냥 상당히 엄청난 인물이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걸 생각하고 네. 그렇게 또 바꿀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